중저가 차량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기아 EV3도 그렇고 본물 터지듯이 출시 또는 그 출시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표현이 저는 딱 좋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러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다.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앞서갈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게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본격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리고 캐즘 구간을 깨뜨리고 중저가 볼륨 시장을 키우는 전공법은 뭐냐? 저렴한 가격대 그러면서도 가성비 좋은 그런 전기차들을 다양한 구색의 전기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보조금을 받으면 테슬라 모델 2와 비슷한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슬라가 보조금까지 포기해가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저렇게 내놓으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생기기도 좀 하죠. 지금 캐즘 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중저가 모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기아 EV3가 이제 시판에 나서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GM의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세보레 에퀴녹스 EV가 이 중저가 차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EV3, 에퀴녹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지프에서 대략 2천만 원대 저가 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5,000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 이제 출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전기차가 우리가 그 캐즘 구간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이른바 그 얼리 어답터들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가 차량들이 많았죠. 최소 5-6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전기차들이 많았고, 그런 전기차들은 사실은 폭넓은 소비자들이 다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그 고가 중심의 얼리 어답터들 중심의 그런 시장이 이 중저가 시장으로 볼륨 시장으로 커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정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저가 차량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기아 EV3도 그렇고 본물 터지듯이 출시 또는 그 출시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시 계획들이 나오면 당연히 또 여기에 이 모델들이 많이 팔리면 배터리 산업도 다시 이제 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당장 이런 힌트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노우오 애널이 이제 쓴 코멘트 쓴 리포트인데요. 그 2024 GM 에퀴녹스와 기아 EV3에 주목하는 이유 이렇게 해놓고 2024년에 에퀴녹스와 기아 EV3는 EV 세그먼트 다변화 이상의 의미다. 특히 해당 두 차량이 보유한 가격 경쟁력은 EV 수요 정책, 캐즘을 극복하고 대중화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동사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또 동사라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이제 얘네 차량들이 잘 팔리면 그 포스코 퓨처엠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도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얼티엄 셀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HLI 그린파워 현대기아차하고 LG엔솔 이제 그 합작사인데요. 두 개사향 동사의 전지 소재가 주력으로 사용된다라는 관점에서 저 차들이 잘 팔리면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빛을 볼 거다 이런 거죠. 당연히 전기차 잘 팔리면 국내 배터리 3사 또 그리고 그게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 뻔한 이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캐즘 구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슨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주류가 될 거다,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애널들이 나오곤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참 한심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꽤 팔릴 수 있죠.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연비 규정도 맞춰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포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전기차 생산 플랫폼이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다 보니 사실 원가 구조가 되게 고비용 구조이고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가지고 실적을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건데 저 표현이 저는 딱 좋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러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다. 전기차 전환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차피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앞서갈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게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 자동차의 특징이 이제 자율주행과 공간 활용을 위한 스마트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이런 흐름에 맞지가 않아요.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SDV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충분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V2L 등과 같은 그런 공간 활용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본격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리고 캐즘 구간을 깨뜨리고 중저가 볼륨 시장을 키우는 전공법은 뭐냐? 그 거대한 중저가의 차량 수요, 고객군에 맞는 저렴한 가격대, 그러면서도 가성비 좋은 그런 전기차들을, 다양한 구색의 전기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기아의 EV3뿐만 아니라 에퀴녹스라든지 또 다양한 업체들이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이 차들이 얼마나 어떻게 시장에 파고들어서 팔리는지가 사실은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 그리고 배터리 산업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차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보급형 전기차 모델의 이제 성능 가격을 이제 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EV3 이제 프랑스의 시트로엥, 푸조 시트로엥이죠. 그 다음에 그 에퀴녹스 GM 계열의 세보르 에퀴넥스, 그 다음에 볼보의 EX30, GM 볼트입니다. 저것도 GM 볼트 EV, 그 업그레이드형 EV 중저가용 GM 볼트를 25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이제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성장이 다시 이제 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게 이제 뭐 사이버 트럭도 있지만 저 모델 2가 바로 이제 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타겟으로 한 차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내놓겠다는 거죠. 일단 EV3부터 보시면 소형 SUV이고요. EV3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EV9 SUV의 이른바 이제 소형 버전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진짜 여러 측면에서 가성비가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북미 출시 기준으로 보면 24년 7월로 이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상원에서 최대 600km까지 가고,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그 인정하는 걸로는 5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한번 풀 충전하면 뭐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저 탈만한 거죠.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은 204마력에 150kWh, 최고 속도는 160km까지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중산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LG엔솔하고 이제 현대기아차 합작 공장의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배터리 용량을 보면 뭐 스탠다드는 58.3kWh, 롱레인지는 81.4kWh까지 상당히 용량이, 롱레인지는 상당히 크죠. 초급속 충전 시간은 31분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장 4.3m에 그 다음에 폭 1.85m 정도 되고요. 미국 가격 기준으로 35,000달러인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7,500달러 이제 공제가 되니까 3천만 원대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로엥 같은 경우는 소형 SUV 당연히 2분기 중에 유럽하고 영국 쪽에 나올 거고, 자 최고 출력 뭐 최고 속도 좀 보시고 LFP 배터리를 장착해요. 아마 중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가격대 보면 그 기아 EV3보다 상당히 좀 싸긴 한데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 용량 뭐 이런 것들을 보면 EV3보다는 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차로 판단이 되고요. 좀 값싼 차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퀴녹스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죠. 왜냐하면 GM 얼티엄 셀즈 모델을 그러니까 셀즈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 만든 전기차고요. 이건 조금 커서 중형 SUV이고, 그 다음에 북미 출시일은 6월입니다. 6월. 이번 달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482에서 513km니까 기아 EV3하고 비슷하고요. 210마력에 LG 엔솔의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66.9kWh. 보통 이제 승용차 모델이 한 60kWh 많고요. 지금 SUV들 같은 경우는 뭐 70kWh, 80kWh가 많은데, 기아 EV3의 이제 롱레인지 같은 81.4kWh인데, 에퀴녹스 같은 경우는 66.9kWh니까 배터리 용량은 살짝 좀 작죠. SUV 치고는. 그 다음에 전장이나 폭은 기아 EV3보다는 조금 높고요. 가격대는 EV3랑 비슷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보 EX30 같은 경우는 소형 SUV고 뭐 올 상반기 중에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주행거리는 475km로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력수는 근데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출력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CM LFP인데 저게 볼보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볼보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69kWh시고 뭐 전장 길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세요. 가격은 대략 35,000불로 기아 EV3랑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쉐보레 볼트 EV 해치백 대신에 이제 크로스오버 단일 모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걸로 돼 있고 주행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근데 204마력 얼티엄 EV 플랫폼을 적용하는데 그 배터리 비용을 좀 많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용량 뭐 충전 시간 참고하시고요. 가격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25,000불대니까 예. 주행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뭐 그 충전 시간이 좀 길고 뭐 이런 뭐 단점이 있는 반면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소형이고 그런 반면에 가격이 또 그만큼 싸다. 예,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2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뭐 위력이 있으니까 중저가 차량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릴 모델 아닌가. 예, 당분간은 나오면 예, 해치백 스타일이고요. 올해 말에 이제 텍사스 기가 텍사스에서 일단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25년 중에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북미 그다음에 독일에서 생산해서 유럽 시장에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주행거리는 320km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 정도면 주행거리가 짧아서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브랜드 네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경쟁력 있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약간 우려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근데 테슬라 모델 2가 덜 팔리는 만큼 EV3라든지 에퀴녹스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차들이 더 팔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468 배터리 또는 뭐 중산 LFP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산 LFP 배터리 사용하면은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당장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산 LFP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좀 패착이 아닌가 싶고요. 뭐 기아 EV3라든지 에퀴녹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면서 예, 배터리 성능이 좋고 폭도 크고 그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테슬라 모델 2와 비슷한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슬라가 보조금까지 포기해가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저렇게 내놓으면 예,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생기기도 좀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보급형 전기차 모델 성능 가격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캐즘 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중저가 모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가성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수요가 입증이 되고 또 그러면서 돌풍을 일으키면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현대든 기아든 이런 만들어내는 업체들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세단부터 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중저가 차량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